이거나 처먹고 꺼져. 국수집 아들 주제에 그 말이 40년 동안 제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눈밭에 무릎 꿇고 돈을 빼앗기던 날, 그놈이 비웃으며 내뱉은 말, 너희 아버지 국수 맛없어. 그런 데서 누가 먹냐? 그 굴욕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동철의 심장은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는 늦은 밤이었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텔레비전 화면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의를 입은 남자가 검찰청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막에는 오성건설 오만석 회장 구속이라는 글자가 붉게 떠 있었죠. 동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옷걸이에 회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가슴팍에 국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그날의 수치를 잊지 않기 위한 표식이었죠. 동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고급 한정식 집의 좁은 룸. 예비 사돈이라는 남자가 국수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철의 머리 위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었어요. 야, 한동철. 옛날 생각나서 그랬어. 내가 얼마나 만만했는데. 오만석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딸 서윤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동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분했어요. 딸 앞에서 그렇게 무너진 자신이요. 동철은 텔레비전 속 오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일진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래, 처음부터 다시 말해볼게요. 그날의 국수는 무엇을 바꿔놓은 걸까요? 동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고 낡은 세단을 몰고 출근했어요. 이웃들은 그를 퇴직 앞둔 공무원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근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어요. 직함은 검사장. 집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윤이가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동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상대가 오성건설 회장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성건설. 검찰 내부에서 여러 번 오르내린 이름이었죠. 아내 미숙이 옆에서 동철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일단 만나보기나 하죠.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값어치는 가진 돈으로 매기는 게 아니야.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매기는 거다. 동철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선택.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래, 일단 만나보자.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동철은 아내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리석 로비, 은은한 조명. 동철은 괜히 넥타이를 고쳐 메었어요. 룸으로 안내받는 길에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유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잔치국수와 갈비찜이에요. 드라마 촬영장 같죠? 아내 미숙은 피식 웃었지만 동철은 웃지 못했습니다. 룸문이 열렸어요. 예비 사돈 내외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동철은 인사를 하려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예비 사돈의 얼굴.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40년 전 중학교 시절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도시락을 빼앗던 아이. 그 아이가 고급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오만석, 오성건설 회장.
딸의 예비 시아버지. 동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오만석은 동철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듯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어서 오세요.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유가 동철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이가 민재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동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그때 그 아이일까요?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석은 처음부터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 회사 이야기, 아들 자랑, 해외 골프 여행 이야기. 동철의 아내 미숙은 맞장구를 쳤지만 동철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만석이 동철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사돈 어른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오만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공무원이요? 월급이 얼마나 되시나? 요즘 공무원들 월급도 많이 올랐다던데. 비꼬는 투였습니다.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오만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우리 동창 아니야? 동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만석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다, 한동철. 너 맞지?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서윤이와 민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만석은 신이 난 듯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그때 내가 얼마나 조용했는지 알아? 애들이 뭐라 그랬더라. 투명인간? 하?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철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투명인간.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못하게 된 거였어요.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만석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근데 넌 진짜 만만했어. 뭘 해도 대들지를 않으니까. 나도 그때 좀 심했지. 근데 그게 다 추억 아니겠어? 추억? 동철은 그 단어에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에게는 추억이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40년간 지워지지 않은 상처였어요. 서윤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공무원이면 돈 별로 못 벌었겠네. 우리 민재 결혼하면 내가 다 해줄게. 사돈은 몸만 오시면 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동철은 이를 악물었어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오만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40년 전처럼 자신이 이겼다는 듯이. 이대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오만석은 술이 들어갈수록 거침이 없어졌어요. 아, 맞다. 중학교 때 생각나는 거 있어. 급식실에서 내 밥 뺏어 먹은 적 있지? 오만석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겼어. 밥을 뺏겼는데 울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더라고. 야, 그때 배고팠겠다. 미안해, 하. 동철은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줄도 몰랐어요.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더 맞을 테니까요. 그때 음식이 나왔어요. 잔치국수였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오만석이 국수를 보더니 동철 앞으로 그릇을 밀었습니다. 야, 동철아. 그때 밥 못 먹은 거 이제라도 갚아줄게. 그리고 국수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순간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동철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국수 가닥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로, 가슴으로, 무릎 위로.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머, 미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서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재도 오만석을 말렸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오만석은 배를 잡고 웃기만 했습니다. 야, 옛날 생각나서 그런 거야. 농담이야, 농담. 왜들 이렇게 예민해? 농담.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괴롭히고는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냅킨을 집어 얼굴을 닦았어요. 국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절대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동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윤이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동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룸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국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어요. 비상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9 먹은 남자가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국수를 뒤집었었어요. 중학생 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게 분했어요. 너무나 분했습니다. 동철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수사관. 나야.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오성건설 건 이제 시작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철은 얼룩진 정장을 내려다보았어요. 국물 자국이 가슴팍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 얼룩은 지우지 않을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단골 순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검찰청에서 멀지 않은 골목 안 허름한 가게였어요.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쪽 구석 자리에 김 수사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회계 분석관도 앉아 있었어요. 동철은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오성건설 자료야. 그동안 모아둔 거. 김 수사관이 봉투를 열었어요. 하도급 업체 단가 후려치기네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 수년간 쌓여온 제보들이었습니다. 검사장님, 이거 진짜 터뜨리시게요? 윗선에서 눈치 주는 거 아시잖아요. 김 수사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동철은 순대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어요. 몇 시간 전 머리 위로 쏟아졌던 국물이 떠올랐습니다. 원칙대로 간다.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지. 그게 우리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상견례 날의 굴욕이 계속 떠올랐어요. 국수 가닥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순간, 오만석의 웃음소리, 딸의 창백한 얼굴, 이게 정의인지 복수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움직이죠. 김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동철은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빈 국밥 그릇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40년 동안 잊으려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 당한 일들, 화장실에 갇혀 울던 밤들, 빼앗긴 도시락, 다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딸을 키우면서 그 기억들은 저 멀리 묻어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만석을 보는 순간 전부 다 돌아왔어요. 40년 전 그 아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을 깔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다르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식당에서 봤던 알바생 유나였어요. 그녀는 동철을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 남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동철은 검찰청 근처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오성건설 재무팀 김 부장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여러 번 살피고 나서야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회장님이 빼돌린 돈 어디로 갔는지 전부요. 봉투 안에는 오성건설의 실제 자금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돈,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자금, 조작된 회계장부. 동철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왜 이걸 가져왔습니까? 김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도급 업체들이 쓰러지는 거 봤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골프나 치러 다니시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만 가족만은 지켜주십시오. 제 와이프랑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변 보호는 약속하겠습니다. 서류를 수사팀에 전달했어요. 압수수색 영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검사장이 오성건설과 무슨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문.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어디선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인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검사장님, 요즘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아세요? 김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윗선에서도 슬슬 눈치 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오만석 쪽에서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서윤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재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동철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상견례 날 왜 그냥 나가신 거예요? 민재네 아버지가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말을 안 해주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동철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40년 전 일을,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 가해자가 내 시아버지가 될 뻔한 사람이라고. 서윤아, 조금만 기다려라. 다 설명해 줄게.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서윤이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동철은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이게 맞는 길일까? 딸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덮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동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 빛나고 있었어요. 상견례 이후 서윤이는 동철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을 같이 먹자고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서윤이한테 뭐라도 말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동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째 울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아빠, 서윤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왜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동철은 소파에서 일어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그건 민재 오빠 아버지가 아빠한테 뭘 했는지 저도 알아요. 국수 쏟은 거요.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술 취해서 실수한 거잖아요. 왜 그걸로 저랑 민재 오빠 사이를 망쳐요? 동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몰랐어요.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40년 전부터 이어진 일이라는 걸. 서윤아, 아빠가 설명할 게 있어. 설명 안 해도 돼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민재 오빠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고 있다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서윤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동철은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어요. 비를 맞은 채였습니다.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민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철은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그날 일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서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 일로 서윤이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철은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봐라. 밤이 늦었다. 동철은 차갑게 문을 닫았어요. 문 너머로 민재가 한참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지는 발소리. 동철은 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저 청년이 진심인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성건설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안전장비 미비가 원인이었습니다. 동철은 담당 검사 자격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산재 은폐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딸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동철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아빠가 왜 저기 누워 있는지 알까요? 회사가 안전장비를 아끼려고 했다는 걸 알까요? 동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는지, 오만석 같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동안 저런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동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재였어요. 오만석의 아들, 서윤이의 예비 남편. 민재는 진료비 계산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내밀고 있었어요. 동철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분 입원비 전액이요. 그리고 앞으로 치료비도 제가 낼게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민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계산을 마친 민재가 피해자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편분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내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민재의 발 앞에서 울었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부축하며 말렸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동철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저게 쇼인가? 아버지의 죄를 덮으려는 계산된 행동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동철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복도를 걸어 나가려는데 누군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민재 씨? 병원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동철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유나였습니다. 유나 씨? 여기서 일해요? 네,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민재 씨는 왜 여기에? 그냥 아는 분이 입원해서요. 민재는 얼버무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나가 시선을 돌리다가 동철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 아저씨? 식당에서 뵀었죠? 세상 정말 좁네요. 동철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방금 그분 아세요? 민재 씨요. 동철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분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왔거든요. 이름 숨기고요. 여기 입원한 공사 현장 분들 병원비 대신 내주고 가더라고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동철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한 달에 두세 번은 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세요.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버지가 그 회사 회장님이시라서 미안해서 그러시나 봐요. 아무튼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아요.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동철은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만석은 분명히 나쁜 놈이었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그 아들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 모습은 그랬어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 물어야 하는 걸까요? 동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해야 했어요. 오만석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선과 악이 명확하게 나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민재의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성건설 본사 앞에 검찰 차량이 줄지어 섰어요. 검은색 승합차에서 수사관들이 내렸습니다. 동철은 직접 현장을 지휘했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층 동시 진입. 회장실은 내가 직접 간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만석은 없었어요. 하지만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어. 금고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증거가 쏟아졌어요. 이중장부. 차명 계좌네요.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메모. 동철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드디어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장님, 이거 보세요. 김 수사관이 사진을 건넸어요. 오만석이 유명 정치인과 골프를 치는 사진이었습니다. 전부 압수해. 하나도 빠뜨리지 마.
압수수색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어요. 트럭 2대 분량의 서류가 실려나갔습니다. 동철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검사장님, 오성건설 수사 배경이 뭡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닙니까?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온라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검사장과 재벌 회장의 밀실 만남, 사돈관계였다. 동철은 눈을 의심했어요. 기사에는 상견례 날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동철이 오만석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국수를 쏟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동철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장면도 없었어요. 검사장 한동철, 개인적 감정으로 수사 착수.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검사도 결국 한통 속이네. 사돈 될 뻔한 사람을 수사한다고? 개인 복수 아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러는 거야? 동철은 모니터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만석 쪽에서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검사장님, 차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차관실로 올라갔습니다. 차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게. 동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사 봤나? 봤습니다. 자네, 이거 개인 감정 아니라고 확신하나? 동철은 잠시 침묵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증거에 기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한 검사장, 지금 자네 입장이 아주 곤란해졌어. 여론이 안 좋아.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네. 수사 축소하라고. 동철은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손 떼면 안 됩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고.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자네 편 들어주고 싶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려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동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고집불통은 여전하군. 알았네. 하지만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해. 각오하고 있습니다. 동철은 차관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동료들이 눈을 피했어요.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었어요. 동철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휴대폰에 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빠, 기사 봤어요. 이게 뭐예요? 전화예요. 동철은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무엇을 잃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물러서면 40년 전처럼 지는 거였어요. 동철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둠이 창문 너머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동철을 비난하는 영상이 쏟아졌어요. 검사장의 복수국, 이게 정의인가? 사돈한테 국수 맞고 앙심 품은 검사장. 오성건설 수사, 사적 감정으로 시작됐다. 영상들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습니다. 동철의 과거가 파헤쳐졌어요.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유출되었습니다. 서윤이의 직장에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기 검사장 딸 맞죠? 아버지가 왜 그러는 거예요? 서윤이는 결국 휴직계를 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버틸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가 동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빠, 이제 그만해요. 서윤이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도 못 다니겠어요. 친구들도 연락 끊었어요. 민재 오빠는 전화도 안 받아요.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의를 위해서라고요? 그게 우리 가족보다 중요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랬어요. 일이 먼저였죠. 내가 어렸을 때도 항상 111. 동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아빠가 설명할 게 있어. 설명 안 해도 돼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민재 오빠네 집안에서 파혼 통보 왔어요. 동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파혼이요. 민재 오빠 아버지가 결정했대요. 우리 집안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원하던 거잖아요. 축하해요. 드디어 성공했네요. 서윤이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윤이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동철이 말릴 새도 없이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자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이게 아빠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서윤이는 울면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윤아. 동철이 불렀지만 서윤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동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깨진 액자 사이로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유리 조각 때문에 사진이 찢어져 있었어요. 동철의 얼굴 부분만 따로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아내 미숙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여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해요. 동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그 사람한테 당한 거 얼마나 분한지 알아요. 하지만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무너져요. 미숙이 동철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그냥 덮어요. 서윤이 행복하게 해줘요.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일어서서 거실을 나갔어요. 동철은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찢어진 사진. 자신의 얼굴만 따로 떨어져 나간 사진. 이게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 동철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9 먹은 남자가 거실 바닥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도 혼자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도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혼자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의의 대가일까요? 이게 복수의 끝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동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동철은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변에 와 있었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수면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4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 오만석과 그 패거리들에게 끌려가던 날. 학교 뒤 공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국수집 아들. 오늘 용돈 얼마 가져왔어? 돈을 빼앗겼어요. 반항하면 맞았습니다. 오만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 국수 맛없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봤어요. 국수 삶는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나지 않게. 그래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새벽처럼 혼자였어요. 동철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복수인가요? 정의인가요? 아니면 그냥 미련한 고집인가요? 딸은 떠났어요. 아내도 등을 돌렸습니다. 직장에서도 고립되었어요. 그런데 오만석은요? 아마 지금쯤 편하게 자고 있겠죠. 내일도 골프를 치러 갈 거예요.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요.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곳. 돈 있는 놈이 웃고 없는 놈이 우는 곳. 동철은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철 또래로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동철 아니야? 동철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남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딘가 낯익었어요. 나야, 박정수. 중학교 같은 반이었잖아. 동철의 기억 속에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이. 항상 혼자 도시락을 먹던 아이. 정수야? 맞아. 야, 진짜 오랜만이다. 정수가 다가왔어요.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여기서 뭐해? 이 시간에? 그냥 생각 좀 하려고. 나도 가끔 여기 와. 잠이 안 올 때. 정수가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있잖아. 나 너 뉴스에서 봤어. 오성건설 수사하는 거.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장이 오만석이지? 우리 중학교 다녔던. 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새끼 나도 당했어. 너만 당한 거 아니야. 동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응. 3학년 때 돈 뺏기고 맞고.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부끄러워서. 정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속이 다 시원했어. 드디어 누가 저놈 잡는구나 싶어서.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기사 보니까 너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괜찮아? 동철은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긴. 잘하고 있는 거지. 정수가 동철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있잖아, 동철아. 너 때문에 용기 얻은 사람 많아. 나처럼 그때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한 사람들. 뉴스 보면서 대리만족 느끼는 거야. 동철은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끝까지 가야 해.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조금은 위로가 돼. 정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나 지금 작은 식당에. 힘들면 밥 먹으러 와. 국수도 있어. 동철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 뭘? 친구잖아. 정수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철은 명함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때도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동철은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철의 사무실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재였어요.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장님, 오민재 씨가 면담을 요청하는데요.
동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민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앉아. 동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소파에 앉았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버님께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민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가? 아버지, 진짜 범죄 증거입니다. 동철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아버지 개인 금고에 있던 거예요. 제가 몰래 복사해 왔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이요.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주 확인서도 있어요. 그리고 민재가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15년 전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은폐 지시서도 있습니다. 그때 노동자 3명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덮은 거예요. 동철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진짜였습니다. 압수수색으로도 찾지 못한 핵심 증거들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오만석을 확실히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나? 동철이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민재는 한참 동안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집에 찾아와서 우는 거 봤어요. 아버지한테 빌어도 소용없다고, 제발 봐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경비원 시켜서 쫓아냈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다친 사람들 병문안 다닌 것도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대신 속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동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말을 들었어요. 서윤이 만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따뜻하고. 그런 서윤이한테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파혼 통보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이 회사도 이 집도 다 내 거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저는 그냥 도구였구나. 회사 물려줄 후계자. 그게 다였어요. 동철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편에 서지 않기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이 증거들을 아버님께 드리는 것.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서윤이한테 잘해주세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네는 어떡할 건가? 동철이 물었어요. 민재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집에서 쫓겨나겠죠. 회사에서도 잘릴 거고요. 근데 괜찮아요. 민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동철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고발하는 거였으니까요. 가족을, 재산을, 모든 걸 버리는 거였습니다. 동철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했어요. 오만석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동철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김 수사관, 지금 당장 올라와. 중요한 증거가 들어왔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였어요.
동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에게 빚을 졌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 오만석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는 것. 동철의 눈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는 시민들도 앉아 있었어요. 오성건설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동철은 검사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민재가 가져다 준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오만석이 앉았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오만했어요. 피고인 오만석, 앞으로 나오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만석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한동철 검사장, 결국 여기까지 왔군. 중학교 때부터 즐긴 놈이더니.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오만석은 지난 20년간 오성건설을 경영하면서 총 3,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동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증거 화면이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계좌 내역, 송금 기록, 회의록. 또한 피고인은 15년 전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동철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어요. 이분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있었어요. 오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동철은 오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40년 전 중학교 시절 피고인은 저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동철은 잠시 멈췄어요. 국수집 아들 주제에. 그렇게 말했죠. 오만석의 눈이 커졌어요. 그 말 40년 동안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철은 방청석을 둘러보았어요.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오만석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오만석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서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다 들었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서윤이가 동철을 안았어요. 몰라서 미안해요.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동철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서윤아. 부녀가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방청석 뒤편에서 민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내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집에 가요. 동철은 아내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걸었어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응어리. 그게 오늘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뒤 오만석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되었어요.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40년 만의 정의였어요. 오성건설은 해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다쳤던 노동자도 재활을 마치고 퇴원했어요. 동철은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년퇴직이었어요. 35년간의 검찰 생활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철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국수집 앞에서 찍은 사진.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날 밤 동철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나 국수 배워볼까 해. 아버지가 하셨던 거 처음에는 엉망이었습니다. 면이 뭉치고 육수가 싱겁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어느 날 드디어 제대로 된 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셨던 그 맛이었어요. 동철은 작은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철이네 국수개업 첫날 민재가 찾아왔어요. 서윤이랑 다시 만나고 있어요. 아버님 허락 없이 죄송해요. 동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국수 다 먹어라. 식으면 맛없어. 앞으로 자주 와. 사위 될 사람한테 잘 먹여야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윤이와 미숙도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이 환해졌어요. 작은 국수집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동철은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국수집 주인이 됐어요. 국수집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국수집 아들입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동철은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1년 뒤 서윤이와 민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국수집에서 피로연을 열었어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동철은 매일 국수를 끓입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건네며 웃어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수집 아들은 복수와 용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전 받은 상처,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남자,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검사. 하지만 결국 그가 찾은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우리를 정의합니다. 동철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어요.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국수집 아들. 그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